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클래식 캐주얼 백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클래식 캐주얼 백팩은 화이트 색상과 그레이 색상 두 가지 색상의 실을 이용해서 제작합니다. 가죽에 붙이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의 안쪽 면에 붙여서 사용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가죽의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같이 놓고 비교하면 더욱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다른 가죽을 보면 겉면에는 무늬가 있고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안쪽 면은 반질반질하고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가죽의 무늬나 구멍으로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해주면 됩니다. 바느질 구멍을 피해서 가죽 안쪽 면에 숫자 스티커를 붙이고 제작해주세요. 8번과 9번 가죽을 준비해줍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9번 가죽을 8번 가죽 위에 올려서 세면의 둘레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8배인 18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화이트 색상의 실을 사용해주세요.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에 알려드린 배수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서 통과해줍니다. 실의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주세요.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9번 가죽을 8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9번 가죽의 안쪽 면을 8번 가죽의 겉면과 맞붙여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면 됩니다. 구멍 위치를 맞춰보면 8번 가죽이 9번 가죽보다 양쪽으로 바느질 구멍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이 구멍은 매듭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두 땀이 두 겹씩 대칭되도록 바느질은 9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과 8번 가죽의 세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바늘을 반만 통과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 위치가 잘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위의 방향으로 바느질해 주세요. 아래 바늘을 8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과 9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한 땀 바느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아래 바늘을 8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당기고 첫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음은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두 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돛담이 두 번씩 바느질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호니 없이 바늘 두 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세면의 둘레를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돛담을 더 바느질해서 처음과 동일하게 돛담이 대칭되도록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돛담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두 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아주세요.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 접착제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실은 라이터를 이용하고 오른쪽 실은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마감해 보겠습니다. 순간 접착제를 준비해 주세요. 오른쪽 실을 당기고 쪽가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순간 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스포이드가 있는 제품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스포이드에 묻은 접착제를 살짝만 찍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바늘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주세요.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순간 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실 위에만 얇게 덧발라주세요. 순간 접착제가 마르면 마감됩니다. 순간 접착제로 마감한다면 두 실을 모두 바짝 잘라서 마감하면 됩니다. 사용한 순간 접착제의 뚜껑은 잘 닫아주세요. 다음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실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쪽가위로 실을 약 2mm에서 3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실을 수직으로 세워줍니다. 라이터를 켜고 가죽이 타지 않도록 천천히 실을 녹여서 몽글몽글해지면 라이터 뒷부분으로 눌러서 고정하면 됩니다.
구성품에 포함된 실이 폴리왁스사기 때문에 불에 녹아서 아래의 실과 접착됩니다. 실 마감은 두 방법 중에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번 가죽과 5번 가죽, 그리고 14번 가죽과 10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5번 가죽에 10번과 14번 가죽을 바느질하고 다시 1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10번 가죽 이 길이의 4배인 22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실은 화이트 색상으로 사용해줍니다. 먼저 10번과 14번 가죽을 5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5번 가죽의 양쪽 면을 보면 큰 구멍이 있습니다. 5번 가죽 양쪽 면의 큰 구멍은 14번 가죽의 처음과 마지막을 맞춰주는 구멍입니다. 양쪽 면의 큰 구멍에서 14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10번 가죽을 보면 세 번째 구멍에 큰 구멍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같은 선상의 반대면에도 끝에서 세 번째 구멍이 큰 구멍입니다. 5번 가죽의 큰 구멍과 10번 가죽의 큰 구멍에서 14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서로 맞붙이고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춰줍니다.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2번 매듭 지어줘야 합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주세요. 두 가죽의 겉면을 서로 맞붙이고 바느질해야 합니다.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위로 매듭 지어졌습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매듭 지어줍니다.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두 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주세요. 위로 2번 매듭 지어준 모습입니다. 마지막 구멍에서도 처음처럼 위로 2번 매듭 지어줘야 합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한 땀을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다음 큰 구멍에서 14번 가죽을 추가해줍니다. (14번) 가죽의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시접 부분이 바깥을 향하게 해서 5번과 10번 가죽 사이에 끼우고 큰 구멍과 맞춰줍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면은 모두 가죽 겉면입니다. 집게를 제거하고 14번 가죽을 추가해서 4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5번) 가죽, 14번 가죽 2겹 그리고 10번 가죽 순서로 겹쳐서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다시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바느질할 길이가 길어서 집게로 고정하고 바느질하면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래 바늘을 5번 가죽의 큰 구멍으로 통과하고 반으로 접은 14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주세요. 14번 가죽 반대쪽 구멍도 같이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10번 가죽의 큰 구멍도 같이 통과해줍니다. 4겹의 가죽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4겹의 가죽을 하나도 빠짐없이 천천히 통과해주세요.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겉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4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아래 부분을 보면 4겹 가죽 모두 가운데 부분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4겹 가죽에 큰 구멍이 맞는다면 계속해서 바느질을 이어가면 됩니다. 큰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바느질해주세요. 쭉 바느질하고 가죽을 뒤집어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계속해서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처음과 동일하게 위로 2번 매듭 지어줍니다. 아래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2번 매듭 짚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해줍니다. 저희는 라이터로 마감하겠습니다. 2가지 마감 방법 중에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바느질한 부분을 뒤집어 주세요. 손으로 바느질한 부분을 정돈하면서 천천히 뒤집어주면 됩니다. 손으로 만져서 모양도 잡아주면서 뒤집어주세요. 놓아두면 다시 안쪽 면으로 접혀지지만 1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하면 겉면으로 돌아옵니다. 1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1번 가죽의 겉면 위에 10번 가죽을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1번 가죽의 겉면과 10번 가죽의 안쪽 면이 맞붙도록 해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1번 가죽의 2번째 구멍과 10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맞추고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10번 가죽 세면의 둘레를 바느질할 겁니다. 220cm로 잘라둔 화이트 색상의 실을 사용해주세요. 첫 번째 구멍에서 2번 매듭 지어줄 겁니다.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2번째 구멍을 통과해서 위로 올려줄 때 10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기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매듭 지어줍니다. 아래 바늘을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고 같은 바늘을 10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2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주세요. 2번 매듭 지어졌다면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아래 방향으로 바느질을 이어가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하고 안쪽 면에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겉면에서 손으로 한 번 더 정돈해주세요. 가죽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적당한 힘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완성 전에는 이런 모습이지만 완성 후에 사용을 하다 보면 이런 모양으로 자리가 잡힙니다. 다음은 11번 가죽과 7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11번 가죽을 7번 가죽의 이 부분에 올려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모두 위로 향하게 놓아주세요. 윗부분은 7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하고 아래부분은 11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12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레이 색상의 실을 사용해주세요.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의 오각형 부분을 7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아래 바느질선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아래 구멍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바느질해주세요. 오각형 부분만 같이 바느질하고 아래 부분은 11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줍니다. 오각형의 왼쪽 아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7번) 가죽도 왼쪽 아래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서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오른쪽 방향으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두 가죽 모두 겉면이 위를 향하게 놓고 바느질해주세요. 두 가죽의 마지막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위에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할 때 11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하고 바늘을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아래 바늘은 마지막 구멍으로 두 겹의 가죽을 모두 통과해서 올려주세요.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바늘을 다시 뒤로 한 땀 더 바느질해서 아래로 빼고 같은 바늘을 다시 마지막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다음 구멍부터 11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주세요. 위에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가죽 사이로 빼두었던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양쪽 실을 잘 당기고 계속해서 아래 방향으로 11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줍니다. 마지막 전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위에 바늘을 마지막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다른 바늘은 마지막 구멍으로 11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해서 가죽 사이로 빼주세요. 같은 바늘을 한 땀 더 바느질해서 아래로 빼고 안쪽 면에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7번 가죽과 13번 가죽 그리고 드롭 핸들 두 개를 준비해주세요. 13번 가죽을 7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하고 드롭 핸들로 고정해 줄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8배인 20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은 그레이 색상으로 사용해주세요.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7번 가죽의 이 부분에 13번 가죽을 올려줍니다.
바느질은 라운드 부분이 끝나는 구멍부터 시작해줍니다. 여기까지 두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고 7번 가죽에 구멍이 없는 부분에서는 13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줍니다. 라운드 부분이 끝나는 이 구멍부터 바늘을 통과하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서 7번 가죽도 같이 통과해주세요.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바느질은 직선 부분 방향으로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여기까지 바느질했다면 아래 바늘을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은 13번 가죽의 큰 구멍으로 한 겹만 통과해서 가죽 사이로 빼주세요. 양쪽 실을 잘 당기고 이어서 13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줍니다. 장식 바느질을 하다가 큰 구멍에서 다시 7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계속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바느질해주세요. 두 겹의 가죽에서 한 겹의 가죽을 바느질할 때는 실이 헐겁지 않도록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줍니다. 큰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아래 바늘을 다음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은 큰 구멍으로 통과하면서 7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줍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 위치가 잘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아래 바늘을 두 가죽의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쭉 바느질하고 아래 바늘을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은 13번 가죽의 큰 구멍으로 한 겹만 통과해서 가죽 사이로 빼주세요. 양쪽 실을 힘껏 당기고 다시 13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큰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아래 바늘을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을 큰 구멍으로 통과할 때 두 겹의 가죽을 같이 통과해주세요. 이어서 다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을 시작했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이나 세 땀을 더 바느질해서 안쪽 면에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드롭 핸들을 체결해줍니다.
먼저 드롭 핸들의 나사를 제거해주세요. 안쪽 면에서 나사를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한 손으로 나사가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고 겉면에서 드롭 핸들을 손으로 돌려서 나사와 체결해줍니다. 나사가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겉면에서 드롭 핸들을 잡고 안쪽 면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정도까지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드롭 핸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겉면에서 한 손으로 고정해주세요. 드롭 핸들이 체결되었습니다. 나머지 한쪽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체결해주세요. 양쪽 모두 체결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바느질한 7번 가죽과 8번 가죽, 그리고 2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2번 가죽의 윗부분 바느질선에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2번 가죽을 보면 양쪽으로 네 번째 구멍이 큰 구멍입니다. 큰 구멍에서 8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2번과 8번 가죽의 안쪽 면을 맞붙여서 큰 구멍에서 큰 구멍까지 같이 바느질하고 2번 가죽의 겉면에는 7번 가죽을 올려서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큰 구멍부터는 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는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1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은 그레이 색상으로 사용해주세요. 주의할 점은 8번 가죽의 안쪽 면과 2번 가죽의 안쪽 면을 맞붙여서 바느질해야 합니다. 가방 안쪽 면의 내부 포켓심으로 9번 가죽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처음 세 번째 구멍까지는 7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하고 네 번째 큰 구멍부터 9번 가죽을 추가해서 세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는 겁니다. 7번 가죽은 2번 가죽의 겉면에 올려서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두 가죽의 겉면이 모두 위를 향하도록 놓고 7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려주세요. 처음과 마지막에 두 땀이 두 겹씩 대칭되도록 바느질은 세 번째 구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죽의 세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두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기고 다시 아래 바늘을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첫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큰 구멍에서 가죽의 안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뒤집고 8번 가죽의 안쪽 면과 맞붙입니다. 8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2번 7번 가죽의 큰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면서 가죽의 겉면이 위를 향하도록 다시 뒤집어 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계속해서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2번 가죽과 디링 2개를 준비해주세요. 12번 가죽에 디링을 끼워서 2번 가죽 아래 양쪽 면에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12번 가죽에 디링을 끼우고 안쪽 면이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2번 가죽의 겉면 위에 디링의 방향이 위를 향하도록 놓고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한 배인 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은 그레이 색상으로 사용하고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12번 가죽에 디링을 끼우고 안쪽 면이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줍니다. 2번 가죽의 겉면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위에 바느질 선에서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하면 예쁘게 마감되므로 바느질은 이 구멍부터 시작해줍니다. 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2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디링이 위를 향하도록 놓고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은 시계 방향으로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을 시작했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하고 안쪽 면에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한쪽 면을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바느질한 1번과 2번 가죽, 그리고 3번 가죽과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3번 가죽의 옆면에 1번과 2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4번 가죽은 같이 바느질하지 않고 3번 가죽과 같이 이 부분을 리벳 내지로 고정해 줄 겁니다. 4번 가죽은 잠시 옆에 놓아주세요. 1번과 2번 가죽 사이에 3번 가죽을 놓고 새 가죽의 겉면을 모두 위로 향하게 놓아줍니다. 1번과 2번 가죽의 모서리 부분을 보면 직각으로 파여 있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과 3번 가죽의 양쪽 면이 맞닿도록 해서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할 겁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12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은 화이트 색상으로 준비하고 2번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먼저 2번 가죽과 3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겠습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3번 가죽을 2번 가죽의 모서리가 직각으로 파여 있는 면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2번 가죽에 파여 있던 모서리 부분이 덮여서 일직선으로 보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두 땀이 두 겹씩 대칭되도록 바느질은 세 번째 구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번 가죽의 세 번째 구멍과 2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주세요. 위에 부분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2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3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당기고 아래 바늘을 3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첫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1번 가죽 위에 3번 가죽을 올리고 두 가죽 모두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가죽의 안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뒤집어서 3번과 4번 가죽의 안쪽 면을 서로 맞붙이고 4개의 가방발을 준비해줍니다. 아직 가방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가방발에 기스가 나지 않도록 보호 케이스를 씌워줍니다. 먼저 가방발의 나사를 모두 제거해주세요. (4번) 가죽의 겉면에서 나사를 큰 구멍으로 넣어서 아래로 빼주세요. 한 손으로 나사가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고 3번 가죽의 겉면에서 가방발을 손으로 돌려서 나사와 체결해줍니다. 안쪽 면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정도까지 단단히 조여줍니다. 체결되었으면 가방발에 보호 케이스를 씌워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3개도 체결하면 됩니다. 다음은 6번 가죽 2개와 15번 가죽 4개를 준비해주세요. 가방의 양쪽 옆면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8배인 2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은 화이트 색상으로 준비하고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15번 가죽 2개가 한쪽 옆면에 사용됩니다. 6번 가죽의 양쪽을 보면 세 번째 구멍이 큰 구멍입니다. 큰 구멍에서 15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하고 아래의 가운데에 큰 구멍전에서 마감합니다. 이전에 바느질했던 14번 가죽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는 겁니다. 6번 가죽을 보면 스프링 도트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스프링 도트의 수 부분이 1번 가죽 방향인 앞면으로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앞 부분은 2번 가죽 방향인 뒷면으로 놓여져야 합니다.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매듭 지어줄 겁니다. 6번 가죽과 1번 가죽의 겉면을 서로 맞붙이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한 번 더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고 위로 매듭 지어주세요. 위로 2번 매듭 지어준 모습입니다. 이어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다음 큰 구멍에서 15번 가죽을 안쪽 면이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서 시접이 바깥을 향하도록 놓고 1번과 6번 가죽 사이에 끼워주세요. 4겹 가죽에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아래 바늘을 1번 가죽의 큰 구멍, 15번 가죽 2겹의 첫 번째 구멍, 6번 가죽의 큰 구멍 순서로 통과해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계속해서 4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15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음 큰 구멍에서는 3번과 6번 가죽 2겹만 바느질해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큰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음 구멍에서 15번 가죽을 추가해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줍니다. 15번 가죽을 반으로 접어서 3번과 6번 가죽 사이에 끼우고 4겹의 가죽을 바느질해줍니다. 가죽 4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해주세요. 15번 가죽은 영상과 같이 평행하게 놓여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4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라운드 부분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주세요. 직선 부분보다 실을 잘 당겨주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15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과 6번 가죽의 큰 구멍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두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바느질해야 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해서 위로 2번 매듭 지어주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한쪽 면을 바느질해주세요. 두 가죽의 겉면을 서로 맞붙이고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에서는 위로 2번 매듭 지어주세요. 큰 구멍에서 15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15번 가죽을 접어서 2번과 6번 가죽 사이에 끼우고 4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해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가방을 뒤집어주세요. 가방을 뒤집기 위해서 먼저 가방을 거꾸로 세워줍니다. 바닥면의 모서리 부분부터 오른손으로 밀어주고 안쪽에서는 다른 한 손으로 잡아주면서 뒤집어줍니다. 가죽이 두꺼우니 천천히 잘 뒤집어주세요. 한쪽 면이 끝나면 남은 한쪽 면도 천천히 뒤집어줍니다. 양쪽 면을 밀어 넣어뒀다면 다음은 바닥의 가운데 부분을 밀어 넣어주세요. 안쪽에서 천천히 당겨줍니다. 가방을 뒤집었으면 바느질한 부분을 손으로 만져서 가방의 모양을 잡아주세요. 가방 안으로 손을 넣고 아래의 코너 부분부터 밀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겉면에서도 한 번 더 모양을 잡아주세요. 잠금 장식을 잠그고 양쪽 면에 스프링 도트를 체결해줍니다. 스프링 도트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풀거나 잠그면 됩니다. 이렇게 가방은 조립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16번 가방끈 2개를 디링에 체결해줍니다.
가죽의 겉면과 안쪽면을 구분해서 손잡이 양쪽 면의 디링에 가방끈의 개고리를 체결해줍니다. 가방끈의 겉면이 위를 향하도록 정돈해서 가방끈을 아래 디링에 끼우고 본인에게 맞는 길이로 조절해서 솔트레지로 가방끈의 끝을 고정해줍니다. 가죽고리로 남은 가죽끈을 한 번 더 고정해주세요. 체결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한쪽 면도 체결해주세요. 모두 체결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클래식 캐주얼 백팩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